파주시 오도동에 위치한 공장 창고 부지로 활용하기에 좋은 그런 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지 역시 기본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토지 역시 공장 부지 보여드릴 텐데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공장 부지입니다. 위치는 파주시 오두동, 그 다음에 면적은 1934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가격은 평당 170만 원으로 쳐서 지금 현재 10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토지 기본 정보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본 매물은요, 파주시 오도동, 운정 신도시 서측 우회도로 오도 IC 인근에 위치한 그런 임야인데요. 주변에 물류 공장, 창고들이 좀 많이 이렇게 소재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통된 서측 우회도로 오도 IC 진출입로 바로 인근에 있어 갖고요. 2차선 도로변에 이렇게 길게 접해 있는 그런 임야입니다. 현재 야드막한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새로 개설된 가련 사거리에서 운정 신도시를 잇는 서측 우회도로 오도 IC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한 그런 임야입니다. 주변에 지금 공장이나 창고로 이렇게 많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 매물 임야 주변은 공장 창고로 오도 IC 인근에 위치해서요.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정 신도시하고 가련 사거리, 통일 동산을 잇는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는데요. 오도 IC 진출입로 인근 차량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전답과 농림지역, 마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도 IC 인근에 위치합니다. 교화 운정 신도시 인근으로 주변 환경과 접근성이 이제 양호하고요. 차량 통행이 많은 그러한 오도리 임야 부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토지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토지는 또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운정 신도시 서측 우회도로 바로 있는, 그러니까 통일동산하고 운정 신도시를 잇는 바로 오도 IC 인근에 접해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요.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해진 그런 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격 면에서도 운정 신도시 도로에 접해 있는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3.3제곱미터당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또한 본 매물이 있는 오도리 도로변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도 3.3제곱미터당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도 한 170만 원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정 신도시 우회도로 오도 IC 인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파주 인구가 한 42만 정도 되는데요. 20만 정도가 지금 교화 운정 신도시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이 많은 그런 지역 중심 인근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야로 그런 도로에 길게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배수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가 수월한 그런 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 개발과 입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정 신도시를 연결하는 서측 우회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본 매물에서 지금 통일동산이라든지 운정 신도시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후 공장이라든지 창고로 개발이 기대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면서 어떤 식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지금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 지역이 아닌 관리 지역으로서 관리 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있지만은 개발을 갖다 목적으로 한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요. 또한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8m 위임입니다. 따라서 군동인은 8m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본 매물에 길게, 지금 본 매물에서 길게 도로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요. 바로 불과 한 100m도 안 됩니다. 바로 운정 신도시에서
통일동산으로 가는 서측 우회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의 접근성 부분에서 특히 그 오도 IC에 접해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그 인터체인지 부근에 위치하는 토지들이 굉장히 나중에 어떤 개발되기가 좋다면서요? 네. 모든 게 이제 물류, 그다음 교통 이쪽으로 갔을 때는요, 항상 도로에 접해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모든 게 IC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요, 도로 계획이 나서 도로가 났다 그래도 이걸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그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고 그랬을 때에도 IC 개념의 지금 진출입할 수 있는 출입이나 입구에 있는 그런 부지를 찾아서 그 주변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IC 주변 토지는 굉장히 나중에 어떤 지가 상승의 그런 묘미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눈여겨보시고 투자에 나서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도 IC 부근에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나중에 어떤 개발 이익도 기대가 되는데,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통일동산과 운정 신도시를 잇는 서측 우회도로 오도 IC 인근에 있는 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과 한 400m 직선거리에 운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정 교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9만 평으로 해갖고요. 운정 신도시만요. 계획 인구가 8만 세대, 21만 명을 수용하는 그러한 택지개발 지구고요. 또한 수도권 남북 균형 발전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발을 위한 거점 도시고요. 또한 파주시 행정과 교육 문화의 어떤 중심 도시입니다. 따라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요. 또한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고요. 또한 본 매물에서 불과 한 10분 정도 거리에 통일동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68만 평 정도 되는 통일동산이 있는데요. 그 통일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 대비 어떻게 보면은 문화 그러의 거점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통일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과 임진강이 마주치는 그러한 지역에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프로방스하고 그 다음에 헤이리 예술마을, 그 다음에 영어마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또한 복합 휴양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또 있습니다. 또한 거기 보시면은 신세계 첼시 아울렛 매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영화 극장도 있기 때문에 본 매물에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운정 신도시하고 통일동산을 잇는 서측 우회도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좀 더 통일동산하고 운정신도시, 그 다음에 출판단지하고 고향 킨텍스하고 연결되는 복합 문화 어떤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요. 지금 양쪽을 이어주는 우회도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해갖고 요번에 개통이 됐습니다. 따라서 운정 신도시하고 통일동산을 잇는 357번 지방도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지도에서만 보면 이 파주 요 일대가 일산이나 또 이런 의정부보다 왠지 서울에서 좀 멀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접근성은 어떨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서울에서 봤을 때는요, 일산과 운정신도시 서북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봤을 때 차량으로 여기도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고요. 또한 본 매물에서 자유로를 통해서 문발 IC를 통해서 서울로 금방 나갈 수 있고요. 상암 DMC까지는 한 2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에서 운정 신도시까지는 자가용으로 한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요. 경의선 전철 운정역을 통해서 서울까지 진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서울까지 접근하기도 편리한 그런 공장 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운정 신도시하고 통일동산을 잇는 서측 우회도로 오도 IC 진출입로 인근에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개발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에는
뭐 갖고 계셨다가 뭐 다른 거로 개발해도 되고요. 그 주변에 공장 창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장 창고로서의 개발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토지 역시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접근성 좋은 공장 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운정 신도시 5도 IC 인근에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어떤 개발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현재 3.3제곱미터당 170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고요. 또 서울시청에서 지금 차량으로 1시간, 또 자유로 문발 IC를 통해서 수도권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장이나 뭐 창고 시설 부지로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개발을 하셔도 좋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기대되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현안 부동산 투자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엽 대표님 함께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전화 2128-3838 코드 번호는 214번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알토마토 홈페이지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제 땅이 이번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국지도로에 접했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이고요. 국지도로, 즉 계획도로에 접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지목 변경을 해서 건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국지도로는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건지 또 제 옆에 땅은 국지도로에 하나도 접해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길만 내어지는 건지요? 네,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땅이 있는데 국지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용도가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니까요.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국지도로, 그러니까 지금 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이제 그 지목이 답인 그런 부지를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지금 용도 지역을 갖다 도시지역, 도시지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도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지목이 지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갖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때, 그러면 그 결정할 때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라든지 지자체의 장이 농림식품부 장관하고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보고요. 따라서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 전용을 개발행위를 받을 필요 없고요. 단지 이거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은 해배당 5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갖고 평당 16만 5천 원을 납부하시면은, 그러면은 건축 허가를 신청하시고 그러면은 건물을 져서 건물을 준공이 되면은 지목이 답인 상태에서 대지로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목을 바꿔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고 나면 뭐 지목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가요? 네, 지금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요. 단지 건축 허가만 신청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준공이 나서 준공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목이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은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지금 용도 지역에서요. 만약에 이제 종 상향 비슷하게 말하자면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뭐 용적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가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국지도로에 접한 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국지도로라는 것을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주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땅이 개발되는 거니까 지금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셨어요. 네, 국지도로라는 거는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보면은 지금 소로,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도로라는 게 국지도로입니다. 계획도로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국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 관리,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에서 지금 보시면은 도로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장기 집행이 있고 단기 집행이 있는데 거기서 계획 결정이 나면은 도로로 지정이 돼 갖고 도로 개설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또한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보면은 우리가 소로, 중로, 그 다음에 대로, 광로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로 3류의 저촉이라 그러면은 8m 미만의 도로, 그 다음에 소로 2류 같은 경우에는 8m에서 10m 미만의 도로, 그 다음에 1류 같은 경우에는 10m에서 12m 미만의 도로를 갖다 그러니까 소로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지도로에 계획도로에 접해 있다는 것은 소로 3류나 2류나 1류 중에 하나 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보상이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로 지정이 됐고요. 또한 그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도로 개설을 해준다 그랬을 때에는 국가에서 그거를 갖다 토지를 수용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보상은 받고요. 또한 그 지금 이분이 뭐 건축행위를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그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 승낙을 내고 본인이 도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도로 보상은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뭐 도로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시청자분 옆에 있는 땅은 또 접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땅은 그러면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 개설을 한다는 전제하에는 도로로 포함되는 땅만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로, 그러니까 접해 있거나 저촉돼 있거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 땅은 어떤 보상이 나갈 수가 없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지도로에 접한 내 땅 용도 변경과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의 땅은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전용이 가능하고, 따라 대신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납부를 한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한 미터당 5만 원 정도 그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시고 건축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또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뭐 별도의 허가 없이 바로 지목 변경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국지도로 그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향후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상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에 1000평 정도의 논이 있습니다. 시에서 2017년까지 1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고 그 논도 포함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10만 원 정도고 실거래가는 대략 맹지인 제 논이 평당 25만 원, 도로를 접한 전답은 4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될 경우 도로에 접하든 맹지든 관계없다고 들었는데 보상가가 평당 어느 정도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사연을 보면 지금 또 이제 항상 우리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보상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토지를 보상받는다는 건 좀 어쩔 때 이루어지는 일인지 그런 걸 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지금 그 공익사업을 위해서 뭐 토지를 수용하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그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측을 하든지 아니면 협의가 성립이 안 됐을 때 재결에 의한 수용 취득을 하든지 간에 그 손실 보상에 관한 법은 우리가 그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공공복리하고 개인재산권에 있어서의 적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금 규정해 놓여 있는 게 토지보상법이 있고요. 또한 그 토지 보상은 우리가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로 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수용할당 가격 시점까지의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게 주거지냐 상업지냐 아니면 농지냐에 따라서 그거를 참조하고요. 또한 공익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지가 변동률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위치해 있는 위치, 이게 맹지냐 아니면 도로에 접해 있느냐, 형상 뭐 자류형으로 생겼느냐 아니면은 길다랗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느냐,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해갖고 적정한 보상가를 나오고요. 또한 그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나오는데요. 표준지 감정 공시지가하고 이 지금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하고 지역 요인 비교를 한다든지 개별 요인 비교를 한다든지 시점 수정이라든지 사정 보정을 통해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이 될 경우에 뭐 도로에 접한 토지든 뭐 그렇지 않은 맹지든 비슷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규모 어떤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건데요. 따라서 그 아까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러한 답,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답, 그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공시지가의 몇 프로, 그 다음에 시세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의미가 없고요. 지금 공시지가도 지금 현실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 데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이 어떻게 보면 보상가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보통은 우리가 공시지가보다는 높고 그 다음에 시세보다는 적은 그러한 수준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 통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그 공시지가를 뭐 밝혀주시긴 했는데 뭐 지금 현재 알려주신 바로는 지금 뭐 평당 10만 원 그리고 맹지인 논이 평당 25만 원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 도로가 접한 토지가 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만큼 뭐 보상받는 금액도 뭐 차이가 난다 이렇게만 지금으로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지금은 법상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다고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 공시지가가 10만 원이라 했으면 1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이 돼 갖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어떤 사정 보정이라든지 시점 수정 같은 걸 다 하고 지가 변동률 같은 거 적용을 하고 해서 나오겠죠. 근데 그 보상 선례가 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나오는 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맹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맹지가 지금 거의 뭐 평당 25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지금 공시지가는 10만 원인데 이렇게 맹지인데도 뭐 거의 공시지가보다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 상태네요. 지금 보시면은요,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거래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가일 수도 있고요. 이분이 원하는 금액일 수도 있고 실지 거래가 돼 있다 그래도 전체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감정평가를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산업단지로 예정돼 있는 그런 개발지에 내 논이 있는데 보상은 얼마나 받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보상은 당연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시청자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사업 규모가 크든 작든 맹지와 또 도로에 접한 토지는 아무래도 그런 공시지가나 거래 가격이 차이가 나는 만큼 역시 보상받는 가격도 차이가 난다고 하십니다. 정확한 보상 가격은 지금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맹지가 도로에 접한 토지보다는 보상액이 적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2층 100평 중 한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40명 정도가 이제 구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복합 쇼핑몰 각 호수를 복합 쇼핑몰에 있는 각 호수를 40명 정도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100평 전부를 사용하는 학원이 생겼습니다. 45평 정도를 가진 사람이 임대차를 한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한 평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좀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가 건물 100평 중에 지금 딱 한 평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도 소유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그 상가 건물 이제 2층 전체가 한 100평인데 그 100평 중에서 한 평을 한 40명 정도가 이제 구분 소유하고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보시면은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요. 한 동의 건물의 구조상으로 이걸 갖다 구분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든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를 갖다 해주고요. 구조상으로. 또한 그것 말고 우리가 이용상으로 그냥 대형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구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바닥이 경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표식을 해놓고 그걸 갖다 이용한 것도 구분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뭐 구분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그런 이렇게 되면은 뭐 구분 소유다. 뭐 이런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구분 소유, 그러니까 이용상 구분 소유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판매 시설과 운수 시설의 하나고요. 또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꼭 바닥 면적 이상이 돼야 되고요.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구분 점포의 바닥 재료가 다르게 한다든지요.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갖다 식별하게 해야 되고요. 구분 점포의 위치가 표지된 현황도를 각 층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굉장히 특히 이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사실 그런데 뭐 지금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뭐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보시면요. 구분 점포,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경계하고 색깔을 달리한다든지요. 그 다음 재료를 달리해갖고 구분할 수 있게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 점포별로 건물 번호 표시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가로, 세로 해갖고 5cm, 10cm 해서 그 번호를 갖다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그 뭐 우리 시청자분을 포함해서 한 40분 정도가 이제 한 평씩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45평을 가진 사람이 지금 건물 전체 100평을 학원에 임차를 줘버렸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마음대로 지금 해도 되나요? 지금 이제 구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이제 우리가 이용상 구분이지 구조상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권리를 보고 계약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구분 소유도 엄연하게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를 임차를 누신 45평 갖고 계신 분이 한 평을 갖고 있는 그분한테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건물을 갖다 뭐 해롭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체 이용을 갖다 해치는 그러한 규정을 갖다 규약을 못하게 규약을 담고 있을 수 있지만은 구분 소유자의 구분 점유라든지 구분을 갖다 해야 하는 그러한 규약을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그분한테도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하고 월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도 수익도 한 평에 대한 수익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평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도 뭐 어쨌든 그 임대차를 놓은 그 학원에게 뭐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멋대로 그 45평을 멋대로 학원에 임대차 계약을 준 이제 45평을 가지고 계신 분께 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재산권 행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구분 소유권도 엄연한 그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방해가 됐다는 방해 제거를 해달라 할 수 있고,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의 과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용상으로만 이렇게 이제 구분 전환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도 아마 그 전체를 갖다 활용해야지만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세를 준 사람도 전체 중에서 45평을 자기가 갖고 있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비어 있는 것보다는 세를 낳아서 임대료가 발생되든지 관리비를 납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그걸 갖다 그 관리비라든지 아니면은 임대료의 일부를 받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학원이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은요, 그 엄연한 소유권입니다. 그 물권입니다. 배타적 지배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분 소유 상가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40명 정도가 구분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상가 전체를 지금 쓰고자 하는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층 전체를 임대차 놓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임차인이 내쫓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우리 지금 한 평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 이제 독단적으로 계약을 한 45평 소유자에게 재산권이라든가 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공실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그런 임차인이 있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적정한 임대료에 협의를 하셔서 그 한 평에 해당하는 그 임대료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